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대기 TVN 스포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번엔 전북입니다. 물론 키치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과정은 무언가 부족했던 경기. 오늘도 전 국가대표 출신 김영봉과 함께합니다. AFC 전북이 이기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 뭔가 답답한 전북의 이제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영상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맞닥뜨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드업을 가야 됐고 뒤쪽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에서 전북을 보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너무 단조롭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과거형 클래식한 4-4-2 전술이 나오면서 색깔은 분명하지만 현대 축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축구 스타일을 가져가면서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왜 나오는지 봤는데 지금도 빌드업이 되는 상황에서 이선에 대한 개입, 미드필드 선수들이라든지 측면에 있는 윙어 선수들에 대한 빌드업 가담을 통해서 중원에서 만들어가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라인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킥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전반 2분에 대한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완벽하게 내려서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갖고 자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이 볼에 대한 소유를 내주게 되는 상황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작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고 또 이러한 플레이만 지속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수비를 당하다가 길게 클리어링이 이루어졌고 여기서부터 경합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상대 소유에게 넘어가면서 또다시 전북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보아탱 선수가 내려와서 커버 역할을 해줬고 여기서 빌드업이 다시 진행이 되는데 선수들의 위치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 경합을 했던 상황 이게 뒤쪽으로 흐르게 됐고 상대가 쭉 내려오게 되면서 보여? 아직도 이 화면 안에는 어떠한 선수 들어와 있지 않아. 이 빌드업에 가담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빌드업의 중심이 돼줘야 하는 보아탱 선수는 나와 있지만 미드필드의 선수들 그 어떤 선수가 됐든 이 볼을 받기 위한 역할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지. 지금 수비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고 상대는 투톱이 올라와서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거리에 패스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왜? 읽힐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 이게 이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있어야 하는 위치가 있는 거야. 이 모든 선수들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됐었는지. 이 상황에서 당연히 홍정호 선수는 보아탱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 위치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축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러면은 이 위치에 왔을 때는 미드필드 선수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이미 이 안에 몇 명의 선수가 내려와 있어야 하는지 봤을 때 이 선수도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지금. 빌드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장거리 패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을 했어야 됐고 전북의 골문 쪽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렇게 되면서 뒤쪽에서 압박을 하던 선수에게 압박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기본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탁탁탁탁 이뤄져서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거의 없었거든. 단순하다 못해 정말 이제는 그냥 너무 단조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도 스로인 상황이고 전북의 진영에서 물론 상대에 대한 압박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빌드업으로 계속해서 풀어나오지 못하고 롱스로인을 통해서 그냥 또 닛볼도 넷볼도 아닌 그냥 50대 50 경합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야. 뭔가 또 닛볼도 넷볼도 아닌 경합 상황이 이뤄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하지만 이게 아쉬운 거는 전북이라는 팀이 K리그에 대한 우승을 바라보고 갔었던 팀이고 AFC도 전북은 우승을 바라보러 가는 팀인 거지. 근데 이러한 전술을 통해서 과연 우승권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공격지향적이지만 주도권을 가져가고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갈 수 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닛볼도 넷볼도 아닌 상황을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 아시안 게임으로 차출이 많이 됐고 뭐 백승호 선수도 없고 뭐 송민규 선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구성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물론 이러한 위치에서는 이제 롱스로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뭐 어쨌거나 뭐 김진유 선수가 가지고 있는 롱스로인 능력. 하지만 이것만 하겠다라는 게 너무나 보여지는 거지. 키치를 상대로. 그치. 이 위치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떠한 선수도 볼에 대한 받을 거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냥 던져놓고 세컨볼. 던져놓고 세컨볼. 이러한 유형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상대는 오히려 막기 쉽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된단 말이야. 상대도 조금 어떻게 보면 손쉽게 전북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러면서 상대에 대한 역습 상황을 보여줬을 때, 자, 지금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대는 이만큼 올라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유권을 계속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홍콩 선수들은 키치 선수들은 짜증날 수 있거든. 왜? 주도권이 완전 넘어갔구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소유해서 역습을 나갈 수 있고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해서 전북이 안겨주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빌드에서 요즘 킥인 하는 거 많이 본 적 있니? 빙구야? 전북의 홈이었어. 전주성에서의 경기였고, 자, 선수들이 이거는 내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선수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선수도 이 볼을 받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 그치? 자, 이거는 그냥 올라가고 있는 상태야. 자, 이거는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야. 선수들은 그걸 충실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빠르게 상대 문전 앞으로 가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빠르게 가자. 근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하지만 이거는 감독이 요구했던 부분. 불필요한 빌드업을 없애고 위험한 지역에서 전북이 지금 K리그에서 최소 실점 1위야. 역시. 근데 위험한 거를 아예 안 만들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최소 실점을 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경기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K리그에서도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 그게 이 킥을 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플레이들이 전북의 장점으로 잘 발휘돼야 되는데 이러한 색깔들이 오히려 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진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냥 소유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니 볼도 내 볼도 아닌 볼이 되고 볼을 잡았을 때 압박되는 상황 또 킥을 하게 되고 뭐 흔하게 그냥 힘 대 힘 싸움을 계속하는 상대를 확실하게 실력적으로 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대 힘 싸움을 해서 중간에 과정을 생략하고 계속 우연찮게 세컨볼을 가져가게 되면은 내가 소유를 하게 되는 이러한 축구 스타일에 있어서는 지속성 플레이에 대한 지속성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우리가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가 무기력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밸런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컨볼 잘 받아갖고 저기까지 가는 그냥 그런 정말 단순한 스쿼드가 너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팀이 해야 되는 축구 스타일을 전북이 하고 있는 거지. 전북은 너무나도 질이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치. 지금 이 영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 지금도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뭐 빌드업을 가담할 수 있는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게 되고 뭔가 빌드업을 제대로 이 선수들을 잘 베껴서 뭐 나오겠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야. 선수들에 대한 포지션이라든지 또 킥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니 이게 지금 나는 모르겠어. 이 상황에서 빌드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한 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고 충분히 여유적으로 빌드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 선수들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3대3 상황이 나와도 이거를 못 뺏겨 나온다? 이게 다시 골키퍼한테 가게 되고 여기서도 빌드업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골키퍼가 킥을 해야 되는 상황 또 닛볼도 넷볼도 아닌 상황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또 파울을 하고 그냥 이 볼이 상대 소유로 그냥 너무
어울리지 않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축구가 너무 벗어나 있는 거지. 자, 수위 조절, 극딜 그만. 네. 전술부성 시작.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소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만 이제 볼을 빼앗은 이후에 이제 공격에 대한 전환이 됐을 때에 대한 상황이야. 이것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자, 그래서 공격 전개가 됐을 때 자,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 돌아서서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들. 뭔가 빌드업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숫자적인 우위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식 자체인 거지. 인식 자체.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어렵게 돼야 하는지 애초에 쉽게 나올 수 있었던 장면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드는 거지. 자, 이거는 애초에 나갔어야 되는, 애초에 전방으로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어려운 상황을 자처를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어. 자, 그렇게 전진을 해서 이게 또 이제 뭐 어쨌거나 자,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능력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 시점이 상대가 수비 숫자가 많았지만 자, 이 볼이 뒤쪽으로 또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어. 뭐 어쨌거나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골키퍼에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거를 또 킥을 나간단 말이야. 너무나 안전한 상황에 상대 선수는 한 명밖에 없었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이 또다시 킥으로 나가서 또 네 볼도 내 볼도 아닌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자, 이게 뭐 그냥 이러한 플레이들이 지속이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전반전 24분이지만 뭐 첫 골을 집어넣긴 했지만 굉장히 내가 이런 얘기들 지금 여러분들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한두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다 한두 장면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그냥 선수들에 대한 인식, 이게 지금 감독한테 어떠한 DNA가 심어졌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게 확인이 된다는 거지. 그냥 뭐 홍정호 선수도 마찬가지야. 지금 충분히 이렇게 내려서서 이 볼을 재차 받아서 빌드업을 가고자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정답으로 되어 있는 느낌? 감독이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전술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한 번에 구스타브한테 가. 거기서 세컨볼 가져가서 거기서 싸우고 틀린 말은 아니야. 상대 위험 지역에서 싸우는 게 선수들이 거기서 세컨볼이 떨어져서 그 볼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고 그냥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자라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고 선수들에 대한 리듬과 밸런스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에서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패턴이라든지 공격적인 부분 전술이 없는 거지.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오로지 선수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전북이 체력적인 소비와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 대한 전술적인 부분들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자,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근데 전북 선수들이 왜 계속해서 킥을 하고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롱스로인을 하고 자, 지금도 롱스로인 장면인데 자, 지금도 애초에 볼을 받으려고 하는 선수는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지역이 과연 론스로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 지역인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감독이 원하니까. 지금 감독이 나와서 지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의도치 않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장면들이 어쨌든 간에 공격에 대한 최종적인 실패는 했지만 상대 박스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가잖아. 지금 론스웨이 됐고 자 던졌지만 머리에 맞추지 못했고 뒤쪽으로 흐르게 됐고 이게 2차적인 움직임이 되고 3자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기가 막힌 장면 여기까지는 정말 보면은 야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면들이 성공이 되면서 뭐 5번, 6번 시도해서 한두 번 나올 수 있는 장면을 가지고 전북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맛을 봤다는 건 알지만 이게
지속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전북의 경기를 보면 항상 우리가 후반 85분, 5분 정도 남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 킥해서 들어가고 롱스로인 올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팬들은 경기가 재미없어지고 경기 내용이 사라지고 상대를 압도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고 전문가들은 왜 이러한 전술로 이렇게 단순하게밖에 못할까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서 팀이 패배는 안 하고 갔지만 그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 경기력이 좋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나와도 무섭지 않고 상대가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이 장면도 마찬가지야. 어쨌건 아까 롱스로인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잖아. 자, 지금 이 장면도 뒤쪽에서 또다시 롱키. 지금 전반 32분이거든. 한참 경기에 대한 적응이 다 끝나고 이제는 상대를 알았고 어떻게 해도 되는지를 이제는 파악이 되는 시점인 거지. 이 상황에서도 킥을 해야만 했고 킥이 잘못됐단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성공을 해. 자, 어쨌거나 이렇게 성공을 해서 상대의 위험 지역까지 이렇게 한 번에 도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싶은 거야. 이것만. 감독은 이것만. 이거는 킥 제일 잘하는 애랑 헤딩 제일 잘하는 애 뽑아놓고 이것만 하면 돼. 자, 전북 선수들에 대한 몸값이라든지 선수에 대한 구성으로 이러한 전술을 쓰기에는 굉장히 아쉬웠던 자, 물론 성공을 해서 여기서 크로스까지 뭐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상대 위험 지역에 도달하는 가장 손쉬운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이 정도면 나도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지. 네. 금지. 자, 이제 전방 마판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코너킥 상황이 나왔는데 이 장면들을 내가 보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는 그냥 우려했던 게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 장면을 보고 그치 확신이 들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장면 한번 봐볼게. 끊지 않고 가볼게. 치열했기 때문에 구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구자룡 선수 충돌이 좀 있었고요. 네. 오나지와의 자리 싸움인데요. 다시 오나지가 구자룡 곁으로 다가옵니다. 전북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노즈 보아탱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왼발로 감아차 줬습니다. 짧게. 수비가 걸렸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볼을 살려내고 있는 김진수 선수입니다. 뒤쪽에서 수비를 하던 김진수 선수가 볼을 잡았고, 자, 이거는 킥을 하란 소리야. 그냥 모든 선수들이 그냥 킥해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를 몸소 보니까 그냥 모든 선수들의 인식에 그냥 이건 킥하겠구나. 킥하겠구나. 근데 김진수 선수는 킥을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뭔가 상대가 만들고 싶어요 지금.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데 아무도 움직임을 가져가 주지 않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동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게 김진수 선수가 무리한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이 볼이 뺏겨서 이렇게 됐다. 물론 그것도 맞는 소리긴 하지만 사전에 김진수 선수가 하고 싶었던 플레이가 있었을 것이고, 김진수 선수도 근데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은 다음에 만들어 가기보다는 그냥 자기도 리스크 없이 롱킥 때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팀 컬러가 우리가 자리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야, 이거는 물론 김진수 선수 잘못이 여기서 0은 아니지만 김진수 선수가 얼마나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 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건 너무 아쉬운 장면인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보면 조금 확신이 들었던, 자, 이 상황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물론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판단은 뭐냐면 우리 팀의 센터백들 그리고 모든 공격진들이 코너킥에 가담해 있기 때문에 재차 넘어가는 게 재차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선택이긴 해. 하지만 그거는 측면에 있을 때, 이 볼이 측면에 있을 때야. 지금은 볼이 중앙으로 왔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 그리고 상대가 지금 압박하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잖아. 자, 지금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확실하게 더 벌려서 이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됐고, 자, 김진수 선수도 조금 더 끌기 전에 지금 미리 조금 했었다라고, 미리 줬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한 상황이 나왔었겠지만 그럼에도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빌드업을 가고자 했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손은 킥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이 손동작 자체가 천천히 하겠다라는 얘기야. 내가 손을 들면서 나 천천히 진행할 거야, 킥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지금은 내가 빌드업을 가겠다라는 확실한 의도와 자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킥을 해달라라는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근데 선수들의 개인적인 인식은 아닐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또 다른 스타일도 봤었으니까. 이 스타일은 감독이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이러한 플레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킥을 안 하고 김진우 선수가 이거에 대한 뭐 전반전 끝나고 질타를 받았어.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인식이 돼. 아, 굳이 만들 필요 없구나. 그냥 킥해서 나가면 되는구나. 감독은 그걸 원하는구나. 왜? 감독의 말은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모든 선수들이 움직임조차 가져갈 필요가 없고 그냥 킥을 하겠구나. 나는 세컨볼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여기서 봤어? 김진우 선수 진짜 실망하는 거? 그렇지. 근데 이게 파울을 한 동료 선수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장면들을 만들어낸 본인에 대한 아쉬움이란 말이야. 이게 무서웠던 것들은 이게 이제 선수들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뭔가 감독과의 불화가 되고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합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나왔을 때 전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상식 감독에 대한 경질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재차 발생이 되고 이제 팬들도 서서히 경기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 영상을 감독이 보고 고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나도 한번 짚어보면서 또 전북의 팬의 입장으로서 한번 경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